요즘에는 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요. 영화에 대한 얘기 좀 할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서브스턴스. 아, 이 영화는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아, 이건 진짜 기가 막혀. 이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히든 페이스랑 정반대에 있는 제 만족도를 채워주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파격적이면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영화가. 어. 얘는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끝까지 가. 그래서 어떤 악몽인데 너무 깨고 싶은 악몽 있잖아. 아, 나 이 악몽 꾸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빨리 깨어나고 싶어. 근데 이 영화는 그 악몽을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끌고 가. 추해질 때까지 그 악몽이.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영화를 사실 뭐 안 본 건 아니에요. 그런 영화가 여태까지 못 봤던 건 아닌데 너무 시도가 대담한 거야. 근데 이거를 솔직히 감독 개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순 있어. 근데 영화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영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은 이걸 오케이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야. 투자자나 뭐 다른 뭐 조감독이나 뭐 연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오케이를 해서 이걸 찍었단 말이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야, 이건 진짜 감독을 굉장히 믿으면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만에 좀 충격적이게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게 봤다는 그거는 참신한 시도나 이런 점에서 점수를 높게 주는 거지 모두가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다에서 4.5점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보면서 너무 웃겼어. 마지막쯤 되면서 야, 씨, 와, 저기까지 간다고? 와, 미쳤다. 이러면서 봤기 때문에 저는 추천입니다. 근데 이 장르가 약간 좀 저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 이런 거를 굉장히 스포일러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어하거나 호러에 가까운 영화들을 못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절대 못 보는 영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막 작품상을 받거나 막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용에 조금이라도 충격적이거나 좀 유혈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못 보세요. 그래가지고 로튼 어머니 지수 라고 할까? 우리 엄마는 절대 못 봐요. 쿠엔틴 타란티노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보실 분들은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이 영화의 전개 직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 데미 무어 이분이 나오거든요. 되게 유명한 배우님이잖아요. 최근에는 좀 뭐랄까 다른 영화들에서는 잘 못 뵀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데미 무어 이분이 무슨 아침에 하는 에어로빅 쇼 있죠. 모닝 에어로빅 쇼 같은 거. 가정주부분들이 막 따라하고 할 수 있게. 왜냐면 보통 아침에는 다 출근하고 다들 나가지만 주부인분들은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에어로빅 이런 거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 그런 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되게 몸매도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극 중에서. 그래서 간판 스타야. 터줏대감처럼 아침 모닝쇼를 계속해서 진행해 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이랑 똑같이 촬영을 끝내고 이제 땀을 막 닦으면서 덥다 막 이러면서 복도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땀이 나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좀 가고 싶잖아. 그래서 화장실 가야겠다 해서 딱 갔는데 여자 화장실이 고장, 수리 중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뭔 수리 중이야? 이랬는데 건너편에 남자 화장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에어로빅이니까 출연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밖에 없으니 남자 화장실에 그냥 몰래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들어가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대변기 칸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잠그고 있죠.
근데 이제 누가 탕 하고 들어오는 거야, 남자 화장실에. 딱 봤을 때 국장 같아요. 그 방송국의 국장 같은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받으면서 오는 거야. 누가 들어있는지 대변칸에 뭐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변기에 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면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에어로빅 쇼, 그 데미 무어 이분 너무 늙었다 이거야. 예. 너무 올드하다 이거야. 솔직히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에어로빅 이런 게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에어로빅 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로빅 하는 거 요즘 누가 보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누가 보겠냐? 어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젊고 예쁘고 무조건 이러면서 빨리 그런 사람 좀 구해봐!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이제 볼일 다 마치고 나가죠, 태연하게. 근데 그 순간에도 대변 그 칸에는 그 데미 무어 이분이 있었잖아.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아무리 몸매를 열심히 가꿨다고 해도 나이가 든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약간의 헛헛함 같은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곧 본인이 잘릴 위기잖아.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날 대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기 대형 그 간판 있잖아. 자기가 하는 오프닝 그 쇼에 그 어떤 광고판이 있어요. 큰 거. 근데 다른 광고를 붙이면은 자기가 있는 그 광고를 떼잖아요. 그게 직 떨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광고를 붙이려고. 그 운전하다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야. 내 얼굴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그걸 넋을 잃고 보다가 옆에 오는 차가 교통사고가 나요. 펑 하면서 치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가 완전 반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뭐 건강하고 그러니까 몸에 큰 지장은 없었어. 어차피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헐리우드의 그 명예의 전당 같은 명예의 거리? 막 이런데 그 별 모양하고 자기 막 이름 써있고 막 손도장 찍고 막 그런 데에 이 사람 이름도 있단 말이야. 돈이 엄청 많아요. 돈 걱정할 사람은 아니야. 그 차가 어쨌든 부서지고 자기 커리어도 같이 박살났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영화에서. 다행히도 근데 이제 검사 결과는 이제 지장이 없다. 이제 집에 들어가셔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을 의사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의사 옆에 젊은 잘생긴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러고 이 사람의 등을 막 만져봐. 척추뼈 같은 거를. 그러면서 아주 완벽해. 막 이러는 거야. 데미 무어가 영문을 모르잖아. 저기 그 검사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했더니 예, 검사 끝났습니다. 예. 하고 겉옷 주면서 이제 챙겨 입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게 찝찝하게. 그래서 이제 데미 무어가 이제 옷을 다 챙겨가지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추우니까 이제 다 여미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겉옷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야? USB가 있어요. 그리고 USB 앞면에는 서브스턴스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뭘까? 싶어서 일단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집에 가서 이제 그 받았던 건 USB를 TV에 꽂아봐. 그랬더니 어떤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막 광고가 나오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의 광고인 거예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나. 막 이러면서 뭘 막 보여주는데 어떤 주사를 맞으면 세포 분열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야. 젊어진다는 거지 몸이. 그 말도 안 되잖아. 내용이 좀 더 이상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 본체로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일주일 동안에는 젊어진 나로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데미 무어가 이제 그걸 보고 USB를 팍 빼버려.
말이 안 되잖아. 딱 봐도 사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려요. 근데 그날이 이제 마침 자기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밤에 이제 분위기 좋은 바에 가가지고 등이 한껏 패인 드레스를 이제 입고 혼자서 이제 바에서 술을 이렇게 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데에서. 근데 옆에 테이블에는 젊은 남녀가 막 사랑을 속삭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데미모어한테는 아무도 터치도 안 해.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젊었을 때에 그랬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겠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씁쓸해요. 그래서 이제 센 독주를 한 4잔 5잔 막 테이블에 막 쌓아가면서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장면이 바뀌더니 양변기를 이제 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토하고 있는 되게 이제 웃픈 장면이 나와요. 드레스는 뒤에가 막 파여가지고 되게 고혹적인 걸 입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양변기 부여잡고 이제 토하고 있는 아주 처량한 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혼자고, 그 집에 이제 터덜터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아까 그 서브스턴스 그 TV 광고가 문득 떠오르는 거야. 맨정신에선 절대 전화 걸 일이 없는 그런 건데 술도 취했고 또 이제 그날도 생일인데 아무도 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난 게다가 지금 은퇴하기 직전인 반강제로 은퇴하기 직전인 그런 상태니까 그래 모르겠다 하고 전화를 딱 해요. 그랬더니 어디 주소를 알려주니까 거기로 오면 된대. 다음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누가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 주소로 갑니다. 근데 막 할렘 같은 막 그런 곳이야. 그래서 막 믿겨지지 않는 곳에 막 가게 되는 거죠. 카드키여가지고 카드키를 삑 찍으니까 어디 되게 말도 안 되는 조그만한 곳이 열려. 할렘가의 어떤 가게 셔터 같은 거 있잖아. 완전 조그만한 데가. 딱 들어가니까 밖에 시설은 되게 누추하고 막 그런데 안에는 되게 흰 색깔의 막 LED 등이 막 있는 그런 물품 보관소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카드키를 물품 보관소 어떤 사물함에다가 삑 찍으니까 택배 박스 같은 게 안에 들어있어. 여기 포스터에 있는 이 503 써있는 거 있죠. 이 택배 박스가 있는 거야. 이걸 들고 이제 집에 갑니다. 깠더니 이제 거기에 이 주사기가 있고 막 이런 준비물 같은 게 막 있어요. 광고 봤던 거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이 몸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일주일 동안에는 젊은 몸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사를 놓으면 젊은 버전의 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이쪽 젊은 몸에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은 늙은 몸은 일주일 동안 이제 잠자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 또 원래 몸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거의 반복이야. 그래서 첫 번째 주사는 이제 활성제라는 주사고 두 번째는 이제 밀키트 같은 게 있는데 왜냐면은 그 일주일 동안 잠자듯이 다른 내 육체가 누워 있으니까 걷다가 식량을 제공해줘야 되잖아. 근데 밥 같은 걸 먹일 순 없으니까 포도당 같은 그런 주사를 꽂으면은 일주일 동안 식량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료 키트가 있고 그 밑에는 안정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안정제는 본체로부터 뽑아야 돼. 그래서 지금 늙은 버전의 나 있죠. 나한테서 뽑아야 돼. 내가 젊은 몸이 됐을 때. 늙은 몸일 때는 젊은 몸에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내 몸이니까. 근데 젊은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 안정제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투여를 해야 돼. 무조건 일주일치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런 이제 되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택배 박스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든 저러든 내 인생 지금 진짜 절벽 끝까지 갔으니까 맞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 활성제 주사를 눈 딱 감고 팍 놔. 다 주사한 다음에 딱 빼니까
아무 일도 없지. 그런 미친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래가지고 속았구만 이러고 씁쓸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더니 막 시야가 막 되게 흐려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철푸덕 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여기서부터 약간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등 쪽이 싹 갈라지더니 젊은 버전의 내가 등에서 마치 세포 분열 하듯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영화적인 설정이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의식은 젊은 몸에 가 있고 늙은 몸은 등이 조금 갈라져 있는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젊어진 걸 본인이 체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였잖아.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일단 해. 살 꼬매듯이 해가지고 응급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다 꼬매요. 영화적인 약간 설정이 있는 거죠. 원래 같으면 등이 갈라졌으면 죽어야 정상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의 개연성 같은 건 싹 다 이제 무시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로만 가는 거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살을 다 꼬매고 이제 그 늙은 몸에게는 일주일치 식량 그걸 꽂고 나는 거기서 안정제 7일치를 다 뽑아요. 그래서 젊은 몸이 된 거지.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이 젊은 몸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 신문 광고를 우연히 하나 보게 돼. 차세대 데미모어를 찾습니다. 막 이런 식의 광고였어. 기분이 얼마나 나쁘냐. 데미모어인 내가 신문 광고를 봤는데 차세대 데미모어를 뽑습니다. 아침 에어로빅 쇼에서 간판 메인 스타를 할 사람을 뽑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젊어진 상태에서 할 게 딱히 없어. 근데 오케이. 내가 그럼 여기를 지원해야겠다. 오디션을. 그래가지고 오디션장에 가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스포일러가 정말 없어요. 영화의 진행 척도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네.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내용의 전개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정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재밌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의 장점은 정말 물고 끝까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와, 여기까지 간다고?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지겨워, 이제, 이게. 옛날에 크라잉넛인가? 그 어떤 가수분들의 그 지겨운 노래라는 있지 않았나요? 그 노래 제목처럼 정말 지겨운 영화야. 정말 지겹도록 끝까지 물고 계속 늘어지는 거야. 하지 말지 할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런 추진력을 상당히 저는 고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세포 분열을 다시 해서 내 몸이 일주일은 젊은 몸으로 영혼이 이동하고 다른 일주일 동안에는 늙은 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는 설정이 자연스럽고 되게 있을 법하고 그런 설정은 아니잖아. 근데 영화의 개연성을 다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이 영화는 철저하게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 개연성을 지키는 정도로만 계속 진행되거든요. 철저하게 팩트를 좀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과감함, 소재의 참신함과 이야기의 흡입력으로 그런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부분들을 다 종식시키고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은. 다음 영화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어떤 사람이 보기엔 되게 불쾌하고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지막쯤 갔을 때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야 미쳤다 미치겠네 이러면서 너무 웃으면서 봤어요. 누가 보면 쟤 또라이 아니야? 싶을 정도로 나는 좀 약간 그런 게 좋은가 봐. 사실 뭐 다른 것들도 그런데
그 정도의 평범하게 끝내는 영화들은 많잖아. 그 정도의 그냥 서사를 가지고 있는 적당한 내용들의 영화는 많잖아. 근데 얘는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점점. 그걸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야 이것 봐라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야. 너무 전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제77회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각본이 정신 나갔다는 거지. 괄목할 만한 그런 각본을 가지고 있는 영화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처음에는 아까도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소재를 딱 봤을 때요. 젊음 혹은 뭐 늙음 뭐 시간의 어떤 그런 거에 너무 값어치를 두지 말자에 대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일견 들잖아. 뭔가 대충 젊은 나와 늙은 내가 나오니까 젊음의 소중함 아니면 혹은 늙은 나도 사랑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자기애? 이런 걸 강조한 영화일 것 같잖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정신을 흔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어요. 예측을 계속 벗어나는 재미가 있거든요. 글쎄 내가 굳이 이 영화에서의 주제나 이런 걸 좀 찾자면은 약간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의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과거에 내가 했던 멍청한 짓이나 혹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지금의 나는 그때 내가 너무 싫다든지 막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르게 보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갖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든 저렇든 다 나라는 거고 결국은 타자화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그랬던 나도 나니까 지금의 나도 나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의외로 처음엔 좀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영화 은교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네들의 젊음이 보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늙은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근데 뭔가 현대 사회가 젊은 것은 굉장히 이제 추앙하고 높이 사고 늙은 것은 약간 좀 뒷방 취급을 하고 좀 다 해가 막 지나간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취급을 하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어. 너무 젊고 그런 거에 너무 고평가를 하고 늙은 거는 나쁜 것인 것처럼 묘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싶었는데 꼭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진 않아요. 재밌어요. 예, 재밌고요. 이 마가렛 퀄리 이분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분 진짜 크게 될 분이더라.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약간 이분은 되게 좋으시겠어. 영화에서 되게 선이고 아름다움, 젊음 막 이런 거에 어떤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이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좀 이 역할을 맡으면서도 약간 좀 뿌듯했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예쁘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찍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이것도 나오시고 가여운 것들에도 나오시고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 여기도 나오시고 선구안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서브스턴스를 기점으로 정말 크게 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차세대 마고 로비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마고 로비보다도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의 미녀의 느낌이었다면 마고 로비 그분이 마거리 컬리 이분은 작품 선택하는 그게 너무 훌륭해서 다음 작품에서 정말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데미 무어 이분을 옛날에 했던 영화 연기만 기억하고 옛날 모습만 기억하고 했는데 이 영화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연기를 보통 나이가 있으시고 하신 분들 중에서 연기를 잘해서 지금까지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영광에 비춰서 그냥 쭉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
이 심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나 나중에 극이 진행되면은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다 연기를 해내시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고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영화를 선택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추천은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